지금 당장 잘 사는 티를 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진짜로 자산이 남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을 투자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하는 도구가 QLD와 TQQQ입니다. 대부분은 돈을 벌면 먼저 씁니다. 좋은 폰, 좋은 차, 분위기 좋은 곳, 남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기분을 유지하려고 다음 달도 또 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과실을 멈추면 내가 초라해질 것 같은 감정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기서 99%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심심해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용히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를 타고 평범한 밥을 먹고 말도 조용합니다. 대신 통장은 두껍습니다. 카드값에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으로 감정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감정을 달래는 진통제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빨리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자동으로 굴립니다. 그래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흔들릴 일이 줄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산은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걸 투자로 가져오면 가장 단순한 구조는 이겁니다. QLD로 바닥을 깔고 TQQQ는 가속 페달로만 씁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방식이고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방향은 비슷하지만 충격이 다릅니다. 바닥이 흔들릴 때 QLD는 버틸만한데 TQQQ는 멘탈을 먼저 흔듭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QLD로 기반을 만들고 TQQQ는 통제된 비중으로만 태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현실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든 350만 원이든 돈이 남는 사람이 있고 안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월급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먼저 소득보다 낮게 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는 이유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들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보다 낮게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즐거움을 뜯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을 긋는 겁니다. 내 통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선. 선을 긋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좌를 역할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 계좌, 안전 계좌, 투자 계좌. 생활비 계좌는 이번 달을 사는 돈입니다. 안전 계좌는 사고가 났을 때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돈입니다. 투자 계좌는 5년 뒤를 사는 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계좌를 하나로 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이번 달 감정이 5년 뒤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월급날 다음 날 혹은 월급이 들어오고 24시간 안에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생활비가 남으면 저축하겠다는 방식은 평생 남는 돈이 없는 방식입니다. 남는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남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이라면 처음부터 30%인 75만 원을 떼어내는 구조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30%가 어렵다면 20%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비율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면 그 돈은 없는 돈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생기면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단순함이 들어갑니다. 저축만 자동화하면 반쪽짜리입니다. 투자가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저축은 안전을 만들지만 자산을 폭발시키진 못합니다. 자산을 폭발시키는 건 결국 투자입니다. 대부분은 투자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사도 되나? 더 떨어지면 어쩌나? 언제 팔아야 하나? 그래서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부자들은 시장을 마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표를 붙잡고 하루 종일 살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자산을 삽니다. 이게 적립식이고 여기에 자동이 붙으면 감정이 빠집니다. 이 구조에서 QLD와 TQQQ가 왜 강력하냐면 종목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은 사건이 많습니다. 실적, 이슈, 경쟁사, 규제, 루머, 그리고 갑자기 터지는 사고. 그래서 뇌가 지칩니다. 반면 QLD와 TQQQ는 큰 흐름을 타는 도구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큽니다. 특히 TQQQ는 큽니다. 그런데 단순함은 변동성을 이기는 게 아니라 변동성 속에서도 계속하게 만듭니다. 계속하면 평균이 쌓이고 평균이 쌓이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함은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재미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산은 지루한 걸 반복한 사람에게 갑니다. 이제 진짜 실행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지출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쓰는 돈이 큰 지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은 지출이 통장을 말립니다. 커피, 택시, 배달, 편의점, 기분 전환 쇼핑. 이게 쌓이면 월말에 숨이 막힙니다. 기록은 잔인하지만 정확합니다. 정확해지는 순간 낭비가 보입니다. 보이면 줄입니다.
줄이면 돈이 남습니다. 둘째, 지출 한도를 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프레임은 필수 50, 여가 20, 저축 투자 30입니다. 숫자는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도가 없으면 소비는 감정이 결정합니다. 감정이 결정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셋째, 선저축 후제출로 바꾸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안전계좌와 투자계좌로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활비 계좌로 남은 돈만 쓰십시오. 이걸 두세 달만 버티면 신기하게도 사람이 적응합니다. 처음엔 답답합니다. 그런데 답답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얼마나 의미 없는데 돈을 태웠는지 보입니다. 이 구조 위에 QLD와 TQQQ를 얹습니다. 핵심은 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TQQQ와 달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구간에서 손이 풀립니다. 그게 제일 흔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QLD입니다. QLD는 꾸준히 쌓는 기반입니다. TQQQ는 시장이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리지만 올라갈 때는 속도를 더 내는 가속 페달입니다. 예시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투자금의 대부분은 QLD로 자동 매수합니다. TQQQ는 비중을 낮게 잡고 추가 매수는 더 단순한 규칙으로만 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자동 매수는 QLD 70, TQQQ 30, 혹은 더 보수적으로 QLD 80, TQQQ 20. 중요한 건 TQQQ 비중을 욕심으로 키우지 않는 겁니다. 욕심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지속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투자 계좌 안에서도 바구니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기본 바구니, 가속 바구니. 기본 바구니는 QLD로만 채웁니다. 여기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가속 바구니는 TQQQ로만 채웁니다. 여기는 규칙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가속 바구니의 규칙은 복잡하면 망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시장 급락이 나오면 정해둔 금액만 추가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자동 매수는 그대로 갑니다. 급락이 없으면 자동만 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막힙니다. 급락이 뭔데요? 언제가 급락이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하나만 두십시오. 뉴스가 아니라 숫자 기준.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한 달 안에 큰 폭으로 내려온 날, 혹은 내가 정한 선 아래로 내려온 날, 기준은 하나만, 그 하나를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계좌입니다. 안전계좌가 없으면 투자계좌는 위기가 올 때마다 뜯깁니다. 병원비, 차수리비, 경조사, 아이들 비용. 이런 일이 생기면 투자금을 깨게 됩니다. 깨는 순간 복리는 끊깁니다. 복리가 끊기면 5년이 사라집니다. 안전계좌는 적어도 몇 개월치 생활비를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투자 계좌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단순함의 구조입니다. 이제 이 단순함이 왜 99%를 이기는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남의 시선은 단 하루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 소비를 보고 멋지다고 말해도 카드값은 여러분이 냅니다. 남들이 여행사진에 하트를 눌러줘도 대출이자는 여러분이 냅니다. 반면 단순함을 선택한 사람은 남의 시선을 끊고 미래를 삽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매달 자동으로 자산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과가 터집니다. 그때 주변에서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모았냐고요. 사실은 언제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용했을 뿐입니다. QLD와 TQQQ는 그 조용함을 투자에서 구현하기 좋습니다. 특히 QLD는 꾸준함을 실어 나르는 트럭입니다. TQQQ는 가끔 속도를 내는 스포츠카입니다. 트럭 없이 스포츠카만 타면 도로가 젖어있는 날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 포기합니다. 반대로 트럭을 타고 가다가 길이 열릴 때만 스포츠카를 잠깐 쓰면 속도와 지속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삽니다. 자산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다. 부채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빼갑니다. 문제는 부채가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더 예쁘고 더 반짝이고 더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반짝임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반짝임입니다. 차를 예로 들면 쉽습니다. 새 차는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가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반면 자산은 심심합니다. 배당을 주는 자산, 꾸준히 쌓이는 ETF, 작은 현금 흐름, 당장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매달 매년 차이를 만듭니다. QLD와 TQQQ를 사는 행위는 내 기분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사는 겁니다. 남들의 소비로 시간을 날릴 때 나는 투자로 시간을 모읍니다. 시간이 모이면 결과는 숫자로 바뀝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핑계들을 정리해서 미리 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적어서 못합니다. 돈이 적을수록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돈이 크면 실수해도 버팁니다. 돈이 작으면 실수 한 번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먼저입니다. 10만 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자동으로 매수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시장이 비싼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비싸 보일 때는 적게 사고 떨어지면 많이 사는 구조가 적립식입니다. 적립식은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비싸든 싸든 자동으로 사면 시간이 평균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TQQQ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QLD가 먼저입니다. TQQQ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TQQQ를 메인으로 들고 가면 멘탈이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TQQQ는 규칙이 있을 때만 쓰는 가속 페달입니다. 네 번째, 중간에 큰 하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락은 옵니다. 그걸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락이 와도 구조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안전 계저가 있고 자동 매수가 유지되고 비중이 통제되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매수 평균을 낮춰주는 구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월급이 오르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구조를 만들면 월급이 오를 때 자산도 같이 오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에 결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겁니다.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의지는 기분 따라 변합니다.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시스템은 여러분이 지칠 때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남들에게 증명하려고 쓰는 돈을 끊고 나를 위해 조용히 사는 돈을 늘리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투자에서 가장 단순하게 구현하는 도구가 QLD와 TQQQ입니다. QLD로 기반을 깔고 TQQQ는 통제된 비중으로만 자동으로 오래 가십시오. 그게 5년 뒤에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